하자. 우리 3단원 하고 있고 3-1의 결합단원. 소단원 3개, 결합 4의 비교. 키워드가 딱딱 떠올라야 돼요. 결합 간의 비교, 전기분해 실험. 이온결합이 뭔지, 공유결합이 뭔지, 금속결합이 뭔지. 여기 이제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심화적인 내용 했었고, 서로 다른 결합 간의 세기는 누가 더 센지,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높은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은 어떻게 되는지. 전기분해는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랑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실험. 3-2단원은 극성 단원이다. 무슨 결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첫 번째가 결합의 극성, 두 번째 분자의 극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결합의 극성 좀 먼저 떠올려 보면, 일단 극성이 뭐니? 두 글자로. 극성도 두 글자긴 한데요. 극성은 쏠림입니다. 전자 쌍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얼마나 쏠렸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죠? 그 결합이 얼마나 쏠렸는지 안 쏠렸는지 요렇게 쓰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그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비례한다. 만약 두 원소 간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라면 동일한 원소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거고, 이때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니면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결합, 이종 원소 간 공유결합은 100%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극성 공유결합에는 이제 분명한 건 전기음성도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을 건데,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쏠린다. 전자를 뜯어 먹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쏠린다는 뜻으로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기음성도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크기로서 비금속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물론 18쪽은 없다. 전기음성도 순서랑 숫자까지 써줬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FOCLN CSIH까지 외우시면 돼요. 숫자도 플로린 4.0, 요게 기준이었죠. 산소는 3.5, CL이랑 질소는 엄밀하지는 않지만 3.0, CSI는 2.5, 수소는 2.1로 평가원에서 출제했었기 때문에 숫자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결합의 극성은 요게 다예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척도는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근데 분자의 극성이라고 하는 단원을 내가 따로 뽑아놓은 이유는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CH4가 있다. 얘는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수소는 전기음성도 몇이고 2.1. 이건 외워야 돼. 탄소는 몇이야? 2.5. 그래서 탄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메테인 내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4개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분자 전체로 봤을 때도 쏠림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 탄소가 수소에서 공유전자쌍을 땡기는데 여기서만 땡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땡기고 여기서도 땡기고 여기서도 땡기죠.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벡터합해보면 상쇄가 돼버려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땡기니까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분자 전체로 보면 쏠림이 없는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은, 극성 공유결합이 4개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극성 분자인 게 아니구나.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구나 라는 거고, 극성 공유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는 두 원소가 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 요것만 보면 되는데, 분자 전체로 봤을 때는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를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는 그런 걸 무슨 합이라고 하죠? 벡터 합을 해주면 돼요. 2 더하기 2가 0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벡터 합에선 가능해요. 어떤 물체에 내가 왼쪽으로 힘을 2뉴턴, 오른쪽으로도 힘을 2뉴턴 줬어. 2뉴턴 더하기 2뉴턴인데 몇이야? 알짜임은?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야 된다는 거.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를 합한다. 근데 벡터 합을 한다는 건 방금 얘기한 대로 크기랑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뭘로부터 판단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전기음성도 차이로 판단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미 했던 거고 결국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내가 찾아서 이게 실제로 상쇄가 될지 안 될지를 추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분자 구조랑 결합각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찾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보는 거예요. 입체수. 스테릭 넘버에서 앞으로는 SN이 몇이다 이런 얘기할 거고요. 중심 원자의 입체수라는 거랑 VS EPR 이론을 접목시키면 내가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직접 찾을 수 있게 되고 구조랑 결합각으로부터 각도를 딱 봤을 때 이게 상쇄가 될지 안 될지를 보고 극성이냐 무극성 분자냐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리기 위해선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리기 위해선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단원명처럼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뮤 벡터,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을 해야 되고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요걸 알아야 되고 요걸 알아야 되고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거 알아야 돼서 수업 순서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얘는 어떻게 그리고 얘 어떻게 그리고 얘 어떻게 그리는지 그려놨을 때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VS EPR 이론이 뭔지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분자구조랑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분자구조랑 결합각을 그려놓고 결국은 이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극성과 무극성 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납니다. 처음에는 별거 없어요. 좀 빠르게 갈게. 일단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요.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거고요.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하나지. 이걸 모르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1쪽이니까 하나야. 그걸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4개까지는 위, 아래, 좌우 방향이나 순서 상관없이 꼴리는 데 아무 데나 찍어주면 돼요. 리튬의 하나를 오른쪽에 찍어도 되고 리튬의 하나를 밑에다가 찍어도 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 몇 개야? 2개지. 그 2개를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뭐 꼭 좌우에 찍을 필요는 없어요. 위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네 마음대로 찍으시면 돼요. 언제까지? 4개까지.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질소처럼 원자과 전자가 5개 이상이 되면 4개를 박아주고 5개부터는 짝 지어서 박아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물론 짝을 위에다가 지어도 되고 오른쪽에 지어도 되고 아무 데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걸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한다. 별거 없죠. 끝.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이 결합 모형을 점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H2O 같은 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거든.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수소는 전자를 하나만 공유하면 되고 산소는 전자가 2개 필요한 상태니까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결합할 때 수소 2개당 산소 하나 그래서 H2O가 만들어지죠. 이런 H2O 분자의 전자점식을 찍는 방법은 수소의 전자 하나랑 산소의 전자 하나가 공유했다. 가운데 찍어주면 돼요. 수소의 전자 하나랑 산소의 전자 하나. 근데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ONF 같은 거 그릴 수 있어? ONF?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그러니까 4개는 비공유고 2개만 공유하죠.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개 공유하고요. 플로린은 7개니까 하나 공유합니다. 그래서 산소랑 질소 사이에는 2개 줄 테니 2개다고 해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머지 질소랑 플로린 단일결합 만들어주고 나면 공유수 끝. 근데 산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 6개인데 그 중에 2개만 표현해놨으니까 나머지 4개를 비공유 전자 쌍으로. 질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그중 3개만 지금 사용해놨으니까 비공유 전자 쌍 한 쌍.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그중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6개를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분자도 마찬가지야.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부터 결합 모형을 그려주면 된다. 그 다음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진짜 별거 없어요. 얘는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짝대기로 그리시면 돼요. 짝대기 맞니 근데? 작대기라고 해야 되니? 뭐 몰라. 짝대기. H랑 O 사이에 요거 있잖아. 요거를 짝대기로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야. H랑 O 사이에 요거를 짝대기로 바꿔주면 H2O의 루이스 구조식이 돼요. ONF도 마찬가지야.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짝대기로, 공유 전자쌍 2쌍이니까 짝대기 하나 더,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ONF의 루이스 구조식이 됩니다. 알죠? 근데 우리 4단원 수업할 때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방법 3단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점검하고 갑시다.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에 대해서 공유수와 비공유수가 결정이 끝나버려요. 수소는 베릴륨 3,0, 4,0 이렇게. 기억나니? 질소는 3,1, 산소 2,2, 플로린 1,3. 그러니까 이 질소의 공유수가 3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질소 옆에는 짝대기가 무조건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일 결합으로 3개일지, 이중 결합 하나가 있고 단일 결합 하나 있는 건지, 한 방향으로 그냥 3중 결합이 다 돼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무조건 결합을 3개 해서 질소 옆에는 무조건 짝대기가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공유수가 1이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그중 3개는 결합에 썼으니까 남은 2개가 비공유 전자 쌍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비공유 쌍을, 그래서 질소는 항상 한 쌍을 찍어주면 됩니다. 질소는 보자마자 비공유를 한 쌍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질소 옆에는 짝대기가 무조건 3개 있다. 요거를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살리면 루이스 구조식을 앞으로 그리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메테인 한번 그려보면 탄소는 공유수가 4에 수소는 공유수가 1이죠. 그래서 중심에 탄소가 오고 탄소의 짝대기 4개를 수소가 하나씩 메꿔주는구나.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겁니다. 앞에서 했었던 ONF 같은 거 그려보면요. 산소는 공유수 2에 외우는 거야. 질소는 공유수 3에 플로린은 1이에요. 그럼 중심에 질소가 오고 산소랑 짝대기 2개, 플로린 하나 메꿔주면 되죠.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항상 비공유까지. 산소는 비공유수가 2니까 2쌍이 있다. 질소는 1쌍, 플로린은 3쌍입니다. 그래서 화학 3단원에서는 분자 구조랑 결합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질소랑 동족, 탄소랑 동족인 규소, 뭐 질소랑 동족인 인, 산소랑 동족인 황, F랑 동족인 Cl, Br, I 이런 애들 다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족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결합선이나 비공유수는 다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SF2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황을 누구처럼 생각하면 돼? 황이랑 족 같은 산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황은 그럼 공유수 2에 플로린은 공유수가 1이구나. 그래서 황을 중심으로 해서 플로린이 두 방향에 있구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비공유까지. 플로린은 비공유 3쌍 1,3이니까 황은 2쌍, 플로린 1,3이죠. 물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플로린을 요렇게 그리고 비공유를 요렇게 박아줘도 됩니다.
F, F, 비공유, 비공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CO2까지만 해볼까? 탄소는 공유수 4에 산소는 공유수 2죠. 그래서 중심에 탄소가 오고 산소랑 짝대기 2개, 산소랑 짝대기 2개. 이러고 끝이 아니라 항상 비공유까지. 탄소는 없고 산소는 2,2. 그래서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알아야 돼. 지금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나는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될지 안 될지 방향을 알고 싶은 거고, 방향을 알기 위해선 분자 구조랑 결합 각을 알아야 되고, 이걸 판단하는 게 중심 원자의 입체수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려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내가 그리고 나면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카운팅해 줘야 되는데, 입체수라고 하는 건 전자 쌍이 몇 방향으로 뻗어 있느냐. 그래서 단일 결합이나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1로 카운팅 해줍니다.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과 같은 다중 결합은 합쳐서 1로 카운팅 해줍니다. 한 6번 정도 할 건데 하고 나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봐봐. H2O의 중심이 누구야? 얘지. 얘의 입체수를 알면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단일 결합이랑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1로 카운팅 해주는 거야. 세주는 거야. 이 입체수 몇이라고 하면 될까? 1111 몇 말해 4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ONF의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물어보면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알아야 되는데, 루이스 구조식을 그렸을 때 중심이 얘죠. 얘 입체수가 몇일까를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단일 결합 1, 비공유도 1, 이중 결합은 그냥 합쳐서 1로 보는 거야. 그럼 얘 입체수 몇일까? 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CH4의 분자 구조 결합각을 얘기하려면 입체수를 알아야 되고, 중심 원자 탄소의 입체수가 몇일까? 11114가 될 겁니다. ONF는 방금 했으니까 넘어가고, SF2 얘는 중심 원자 황의 입체수가 몇일까? 단일 결합을 1로 카운팅, 비공유도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가 4형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입체수는 몇이 될까? 탄소의 입체수? 2가 되겠죠. 이중결합은 합쳐서 1, 이중결합은 합쳐서 1로 보는 거야. 얘는 입체수가 2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출제자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문제인데, COF2의 분자 구조는 무슨 형이냐, 결합각은 몇 도냐, 이런 걸 물어봤어.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이 분자의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뭘 그려야 돼?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야 돼. 이게 루이스 구조식을 먼저 그려보면 탄소는 공유수가 4에 산소는 공유수 2에 플로린은 1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중심에 누가 오고? 탄소가 오고, 산소랑 짝대기 2개 맞춰주고, F는 짝대기 하나짜리니까 그게 두 마리 이렇게 붙어있으면 COF2가 되는 거죠. 구조식을 그렸어.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얘기하면 되는데 몇일까? 그렸다 치고,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이중 결합은 합쳐서 1로 세주는 거니까 몇이야? 3이야. 그러면 함정 없어요. 너네가 드는 생각 그게 답이야. 알았지? 함정 줘봐. 암모니아 NH3는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 암모니아 분자의 구조랑 결합각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 입체수 몇일까? 빨리 말해. 4입니다. 질소는 항상 비공유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 결합은 1로 카운팅, 비공유도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가 4형이 돼요. 3이 아니라. 중심 원자의 입체수는 이런 식으로 카운팅 해주면 된다. 그렇죠? 별거 없죠? 루이스 구조식 그리고 중심 원자 입체수 세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이 입체수 개념에 VS EPR 이론을 접목시키면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H2O의 구조랑 결합각이 어떻게 되냐면 H2O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 그래서 입체수를 판단하는 거야. 얘 중심원자 입체수 판단해보면 4거든요. 거기에 중심원자의 론페어가 2쌍,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어요. 그럼 입체수가 4고 론페어가 2쌍일 때는 분자 구조가 9분형이고요. 입체수가 4면 결합각도는 109.5도인데 론페어가 2쌍이면 지라리가 2개라서 작다 더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얘기하기 위해선 중심원자의 입체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지 요거로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입체수만 안다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VS EPR 이론을 적용시켜야 돼요. 약자입니다.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Refulsion Theory예요. Balanced Shell이 원자과 껍질, 그냥 쉽게 가장 바깥 껍질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Electron Pair 전자쌍이고요. Refulsion Theory 반발 이론이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원자과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반발하더라. 전자들은 서로 밀어내더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전자 쌍끼리의 반발이다. 요거 정도 챙겨두시면 됩니다. 내가 H2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겠지. 뭐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수소가 내놓은 요 전자랑요 산소가 공유하려고 내놓은 요 전자는 둘 다 마이너스 차지야. 그럼 얘도 전자 얘도 전자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존재해서 붙어있을 수가 없는데 붙어있어. 얘네는 안 붙어있으려고 하는데 붙어있어. 왜 그럴까? 화학에서 끝판왕 대답이 뭐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화학 결합을 했대. 화학 반응을 했대. 전자를 잃었대. 전자를 얻었대. 다 왜 하는 거야? 뭐 해지려고? 안정해지려고. 화학에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안정해지려고. 그게 더 안정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는 반발하려고 반발하는 게 아니라 안정해지려고 반발하는 건데 전자들끼리 반발해서 멀어짐으로써 안정해지는 효과보다 요 전자와 요 전자는 수소랑 산소에 붙어있음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는 효과가 더 크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 쌍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오비탈 내에서는 전자들이 붙어있을 수 있어요. 방 하나에는 최대 2개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형성된 요 전자 쌍과 전자 쌍 사이에는 붙어있을 이유가 없더라. 요게 VS EPR 이론이에요. 이 전자 둘이 붙어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더 안정하니까. 근데 이 전자 쌍과 요 전자 쌍은 붙어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렇게 반발을 하더라. 비공유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은 각각이 붙어있지만 쌍들끼리는 붙어있을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H2O에는 전자 쌍 간의 반발력이 3종류가 있습니다. 위상이 조금 다른. 네, 잘 보면요. 공유 전자쌍은 수소에도 돌아다녀야 되고 산소에도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적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둘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산소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에만 돌아다니면 되기 때문에 반발력이 되게 커요.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막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크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유 전자쌍을 저는 얌전하게 두 원자 사이에 박혀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지랄이 막 돌아다니는 비공유를 지랄이라고 한다. 이 정도. 그래서 세 개의 위상이 다르죠. 이 중에 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약하고요. 그 다음 빨간색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좀 클 거고, 마지막 비공유와 비공유, 지랄이랑 지랄이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보면 2차원상에서 내가 요렇게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네 방향으로 쪼갰다라고 했을 때 요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가 되는 게 논리적일까? 2차원상에서 네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쪼개고 나면 90도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90도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 노란색의 각도는 90도보다 살짝 어떨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막 지랄을 하면서 얘를 찍어 누르는 거거든. 그래서 90도보다 작아지게 돼요. 요런 각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합각,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다 입체수와 vs EPR 이론에서 스타트한다. 됐어요? 실제로 어떤 중심원자가 가질 수 있는 입체수는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롬페어가 중심원자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냐 하면 2,0을 하나 외워야 되고요. 3,0이랑 3,1을 외워야 되고요. 4,0이랑 4,1이랑 4,2를 외워야 되고요. 5,0, 5,1, 5,3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데 교과과정상 입체수가 5, 6, 7일 때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학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체수가 2형, 3형, 4형인 얘네들만 다룬다. 입체수가 몇이고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몇 쌍일 때 분자구조랑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쭉 필기할 거고요. 칠판 한 판 정도 됩니다. 분자구조 9개 그릴 거예요. 칠판 잠깐 지웠다 갑시다. 일단 입체수 4형에 대표적인 분자 3개, 각각 3개씩 총 9개 그린다고 한 거고 CF4, NF3, OF2 요런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일단 출제자가 분자의 극성을 논하시오 이렇게 내거나 혹은 분자의 구조가 뭐냐, 결합각이 뭐냐 이러면 항상 중심원자의 입체수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입체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연습했던 겁니다. CF4는 이렇게 생겼겠죠? NF3는 질소는 공유수 3에 플로린은 1이니까 질소를 중심으로 세 방향의 플로린이 이렇게 있다. OF2는 산소를 중심으로 플로린이 이렇게 두 방향에 붙어 있는 거죠. 중심원자 입체수를 보면 이 탄소 입체수 몇이야? 4죠. 단일 결합 각각 1로 세주기로 했으니까. 그리요? 요 질소는 입체수가 몇이 될까? 아까 얘기했죠. 4입니다. 그러니까 4의 대표적인 애라며. 4겠지 뭐. 단일 결합 1이고 항상 비공유가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중심원자에는 입체수를 셀 때 비공유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려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입체수가 4라는 거. 입체수가 4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원자,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전자 쌍들이 네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야. 네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2차원상에서는 네 방향으로 가장 멀리 배치가 될 수 있는 게 각도 90도를 이룰 때죠. 각도 90도를 이룰 때. 근데 실제로 결합이 일어나는 건 3차원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3차원상에서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무슨 그림이 만들어질까? 정사면체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정사면체의 중심에 중심원소가 위치하고 네 방향의 말단에 뭐가 콕콕콕콕 붙어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입체수가 4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체수가 4일 때는 기본 그림 정사면체를 그리고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만 물어봅니다. 이 말단 원자랑 중심,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중심 얘기예요. 정사면체의 중심과 말단이 이루는 요 각도 109.5도입니다. 증명해줘? 하지 말자. 오래 걸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입체수가 4면 그냥 일단 109.5도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자구조랑 결합각을 알고 싶어서 루이스 구조식 그리고 중심원자 입체수를 판단했더니 4야. 그러면 정사면체 그려. 정사면체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정사면체의 중심에는 중심원소를 넣어주고요. 네 방향의 말단에는 입체수 4를 구성한 금마들을 쭉 써주시면 돼요. CF4에서 탄소의 입체수가 4인 이유는 네 방향의 말단에 플로린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질소의 입체수가 4인 이유는 세 방향에 플로린이 있고 한 방향에는 비공유 전자 쌍이 있어서 OF2에서 두 쪽에 플로린, 두
두 방향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입체수가 4였더라. 그래서 실제 CF4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정사면체의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네 방향의 말단에 플루오린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네 방향의 위상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정사면체형이라고 하고요.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만 물어본다고 했고 입체수가 4면 109.5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수가 4에 롬페어가 없는 조건에서는 정사면체형의 결합각이 109.5도이다. 끝. 이렇게 내시면 돼요. 다음 주 문제풀이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할 겁니다. NF3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정사면체의 중심에 질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탄소보다는 살짝 작겠죠.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세 방향의 말단에 플로린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쪽에는 비공유가 있는 거죠. 이게 잘 보면 플로린의 사이즈를 지구라고 했을 때 질소는 목성 정도 되거든요. 플로린이 지구면 이 전자는 나비 한 마리 정도 되거든. 개미 한 마리 정도. 그러니까 NF3라고 하는 건 지구, 목성에 지구 3개가 붙어 있고 목성 위에는 개미 2마리가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 개미 2마리, 이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개미 2마리까지 그려줘야 되니? 우리 지구를 그려라 이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 지구에는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그려? 아니죠. 그래서 요런 표현을 씁니다. 질소가 가지는 요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라는 거에는 관여하지만 실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야. 요거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이 위에까지 박혀 있으면 정사면체지만 얘가 없어. 그러면 요런 그림이 될 거거든. 요런 그림이. 이거는 정사면체가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거를 삼각뿔이라고요. 삼각뿔 브라더. 삼각뿔형.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만 물어본다고 했고 입체수가 4면 일단 109.5도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VS EPR 이론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사면체의 중심각은 109.5도인데 얘는 비공유. 뭐가 있어? 지라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발하는 정도가 공유 전자쌍 얌전히보다 더 세니까 위에서 찍어 눌러요. 그럼 요 사이의 결합각은 109.5도보다 살짝 어떨까? 작겠죠? 109.5도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 마지막 OF2는 정사면체의 중심에 산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두 방향의 말단에 플로린이 콕콕 박혀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마찬가지 산소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정사면체라는 거에는 관여하지만 실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 요거를 보라는 거예요. 요거. 원자 3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는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구분 브라더. 결합각은 말단이랑 중심 사이만 물어본다고 했고 각 FOF. 입체수가 4면 일단 109.5도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방금 한 대로 비공유 전자쌍 지라리가 두 쌍이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센 애가 있어요. 109.5도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얘보다도 어떨까? 얘보다도 더 작겠죠. 두 쌍이니까. 그래서 지랄하니까 작다, 더 작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 되셨어요? 좋습니다.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4형일 때 롬페어가 없으면 정사면체의 109.5도고 입체수는 4인데 롬페어가 한 쌍이면 삼각뿔형이 되면서 결합각은 109.5도보다 하나 작아진다. 입체수가 4인데 롬페어가 두 쌍이면 구분형이 되면서 결합각은 109.5도보다 작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입체수 3형의 대표. 저기 분자가 BF3 CH2 포르말데하이드 ONF가 있어요. 얘네들의 분자 구조, 결합각을 얘기하시오 하면
일단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야 되니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거죠. BF3는 요 정도로 그릴 수 있을 거고. 아까 연습했던 겁니다. 붕소는 3,0, 플로린은 1,3. CH2는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랑 이중결합, 수소랑 단일결합. ONF는 산소의 질소 이중결합에 플로린 단일결합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물론 말단 원자의 비공유를 찍어줘도 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중심원자의 입체수이기 때문에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셀 때 카운팅이 되는 중심원자의 비공유수는 항상 써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건 꼭이에요, 꼭. 그래서 요 중심의 입체수가 몇이냐라고 하면 단일결합은 각각 1로 세주는 거니까 3이고 단일결합 1로 카운팅, 이중결합 합쳐서 1로 보는 거니까 얘도 입체수 3이고 단일결합 1, 비공유도 1, 이중결합은 합쳐서 1로 본다 했으니까 입체수 3입니다. 입체수가 3이라는 거는요.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세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된다는 거야. 각도가 몇 도가 될까?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입체수가 3일 때는 평면 삼각형,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세 방향으로 말단으로 쪼개지더라. 멀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체수가 3일 때는 평면 삼각형을 그리시면 되고요. 결합각은 입체수가 3. 그러니까 삼각형 요렇게 그리면 요 내부 각도가 120도인 거는 다들 증명할 줄 아시죠? 120도입니다. 기본 각도 120도. 그래서 BF3의 분자구조 결합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입체수를 봤더니 3이야. 그러면 일단 평면 삼각형 그리라는 거야. 얘도 그냥 삼각형 일단 그리면 되고 얘도 삼각형을 그리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중심에는 중심원소를 넣어주고 세 방향의 말단에는 입체수 3을 구성한 금마들. 포르말데하이드의 탄소의 입체수가 3이었던 이유는 두 방향에는 수소가 있고 한쪽에는 산소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한쪽에는 산소가 있고 한쪽에는 플로린이 있어서 한쪽에는 비공유가 있어서 입체수가 3이더라. 이렇게. 실제 BF3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요. 평면 삼각형의 중심에 붕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세 방향의 말단에 완전히 동일한 위상으로 플로린이 딱 박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자체로 세 방향의 모든 원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평면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완전히 동일한 삼각형이다라는 뜻으로 화학에서는 잘 안 쓰는데 그냥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정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가지고 말장난 할 때도 있긴 해요. 뭐 어쨌든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만 물어본다고 했고 각 FB, F는 이거야. 결합각은 일단 입체수를 보는 거야. 3이면 일단 몇 도라고 해? 일단 이 사이의 각도를 몇 도라고 해? 120도라고 하면 된다고. 근데 VS EPR 이론 관점에서 뭔가 반발력이 더 센 애가 없잖아.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자체로 120도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르말데하이드 HCHO 얘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평면 삼각형의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두 방향의 말단에는 수소가 이렇게 꼭꼭 나머지 한쪽에는 산소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얘 어떻게 생겼냐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세 방향의 모든 원자가 들어차 있으니까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니? 그럴 순 없죠. 얘는 위상이 조금 찌그러진 애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안 된다. 결합각은 말단이랑 중심 사이만 물어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위상이 다른 각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봐봐. 각 HCH도 있고요. 근데 탄소랑 산소는 이중결합이죠. 요런 결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은 살짝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상이 다르니까. 각 HCH랑 각 HCO 얘기입니다. 근데 다 필요 없어. 결합각을 얘기할 때는 일단 뭐부터 봐? 결합각이 몇 도지? 그게 아니라 결합각을 물어보면 입체수가 몇이지? 그걸 봐야 돼요. 결합각을 물어보면 입체수를 먼저 보는 거야. 이 새끼 입체수 3이네. 그럼 일단 무조건 몇 도라고 해놔? 120도라고 해놓으면 돼요. 입체수가 4일 땐 무조건 몇 도? 109.5도. 입체수가 3일 땐 120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디테일한 차이를 따질 때는
VS EPR 이론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탄소랑 수소 사이의 단일 결합, 얌전한 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있습니다. 탄소랑 산소 사이에는 얌전하긴 하지만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나 있어요. 그럼 한 쌍일 때랑 두 쌍일 때 언제 반발력이 더 강할까? 누가 더 반발할까? 두 쌍이죠. 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밀어내는 정도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산소가 끼어있는 쪽은 120보다 살짝 크다. 수소가 끼어있는, 수소만 있는 쪽은 120에서 찍혀 눌리니까 살짝 작답니다. 물론 120 플러스 알파에 120 마이너스 2알파 요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소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ONF. 평면 삼각형의 중심에 질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어느 한쪽에는 산소가 오고 또 다른 한쪽에는 플로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질소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를 셀 때는 카운팅이 돼서 전체적인 틀이 평면 삼각형이라는 거에는 관여를 했어. 분명히. 근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목성에 지구 3개를 붙이면 그냥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 그치? 세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붙인다면? 근데 이게 목성에 뭐가 살아? 개미가 살고 있는 거야. 개미 2마리가. 근데 씨발 미친 개미야. 막 반발해. 그래서 지구 3개를 붙일 때 3개가 균일하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서 붙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려라 하면 미친 개미구나. 여기다가 개미 그림을 그려줘야지. 이렇게 그리진 않잖아.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개미 새끼는 없애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개미가 지구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에는 관여를 해요. 그건 맞지만 실제 이 분자 구조,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하고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주면 돼요.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하면 될까? 3개의 원자가 무슨 브라더? 구부러져 있으니까 구분 브라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구분형입니다. 네, 됐어요?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만 물어본다고 했고 결합각을 물어보면 몇 도지?가 아니라 뭐를 확인하라고? 입체수를 보라고. 이 새끼 입체수 몇이야? 3이네? 몇 도? 120도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디테일한 차이를 볼 때는 VS EPR 이론을 적용시킬 준비를 해야 돼요. 보면 질소 플로린 단일 결합 얌전히가 한 쌍 있으니까 뭐 얘는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제일 약해요, 반발력이. 근데 산소랑 질소는 얌전하긴 하지만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나 있고요. 질소는 독립적으로 비공유전자쌍을 가집니다. 그럼 얌전히 두 쌍이랑 지랄이 한 쌍 중에 누가 더 반발을 많이 할까? 내가 이름에 녹여놨어. 누가 더 반발력이 셀까? 비공유야. 지랄이야. 그래서 지랄이야. 비공유는 3중결합도 커버쳐요. 그러니까 얌전하긴 하지만 2중결합이다? 관심 없어. 비공유가 무조건 센 거야. 무조건 얘가 찍어 누르는 거야. 그럼 요 사이의 결합각은 120보다 어떨까?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입체수 3형 끝. 좋습니다. 그 다음 입체수 2형 까지 하고 쉴게요. 별로 할 거 없어. 입체수 2형은. 입체수 2형의 대표적인 분자는 BeF2, CO2, FCN. 얘네들의 분자 구조가 무슨 형이냐? 결합각이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BeF2는 요렇게, CO2는 요렇게, FCN 요렇게. 그리고 났더니 베릴륨은 옥텟 만족 안 합니다. 공유 전자쌍 두 쌍이라 입체수 2고요. 이중결합 합쳐서 1, 합쳐서 1로 보면 요 탄소도 입체수 2고요. 단일결합은 1로 카운팅, 3중결합과 같은 다중결합 합쳐서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가 2입니다. 입체수가 2라는 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두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된다는 거야. 몇 도? 180도가 될 때죠. 그래서 입체수가 2일 때는 일단 직선을 그리면 되고요. 결합각은 180도라고 하면 됩니다. BeF2의 분자 구조가 궁금해? 입체수가 2네. 뭐 그려? 직선 그리라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결합각이 궁금해?
입체수가 2니까 직선 그리라는 거야. 입체수가 2면 직선 그리시면 돼요. 직선의 중심에는 중심원소를 넣어주고요. 두 방향의 말단에는 입체수 2를 구성한 근마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 BEF2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직선의 중심에 되게 큰 베릴륨이 이렇게 위치할 거고요. 두 방향의 말단에 쪼꼬미 플로린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두 방향의 말단에 산소가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탄소가 중심에 이렇게 있고 쪼꼬미 플로린이 이렇게 붙고 질소가 좀 더 큰 게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네는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뭐라고 하면 될까? 봐봐. 베릴륨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위상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180도 안 변해. 탄소랑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 탄소랑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 얘도 이중, 얘도 이중. 반발력이 똑같아. 안 구부러져. 직선형 180도. 근데 얘는 잘 보면 플로린 탄소는 단일결합, 탄소랑 질소는 삼중결합이야. 분명히 누가 반발하는 정도가 더 셀까? 단일이랑 삼중 중에. 삼중이 당연히 세겠죠. 그럼 삼중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각도가 줄어들까? VS-EPR 이론은요. 반발하려고 반발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려고 반발하는 거야.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고 싶다. 180도보다 먼 게 있어? 그럴 순 없죠. 입체수가 2일 때는 그래서 무조건 직선형이에요. 입체수가 2라는 건 두 방향으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구부러지고 뭐하고 할 게 없습니다. 이미 가장 먼 케이스라서 결합각은 무조건 180도야. 입체수가 2면 무조건 직선형에 무조건 180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이 설명도 됩니다. 얘가 세잖아요. 센 건 맞아. 단일보다 3중이 더 강하게 찍어 눌러. 근데 여기서도 누르는 거야. 여기서도 누르고 여기서도 누르는 거야. 모든 방향으로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여전히 직선이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자식을 보고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서 입체수가 몇이냐에 따라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원자를 박아주고 중심원자가 가지는 론페어는 분자 구조를 얘기할 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론페어가 있는 경우에는 분자 구조랑 결합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분자가 자연계에 한두 개니? 몇 개 정도 있을까? 그냥 무한히 많아요. 무한대예요. 리터럴리. 그럼 무한히 많은 분자의 분자식을 그리고 말 해? 그럴 순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연습하면 되나요? 딱 요 9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9개에서 그냥 다 걸려. 이 이외의 분자는 안 나와. 분자 구조랑 결합각 할 때. 4개 해도 좋아. 4개 할까? 하지마. 그래서 요 9개만 충실히 연습하시면 되고요. 되게 단순한 형태의 분자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 9개를 그냥 케이스를 아싸리 내가 외워버려야지 요런 접근도 아주 좋아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우리 그래서 분자 구조랑 결합각 좀 자세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걸 한 이유가 뭐였냐면 분자의 극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합을 할 때 방향을 알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테인은 극성 공유결합이 4개 있는 무극성 분자인데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기니까 상쇄가 된다. 근데 사실 이건 구라야. 이렇게 상쇄되는 게 아니라 정사면체의 4방향의 말단으로 지금은 F랑 C니까 F가 땡기죠. F가 땡기고 F가 땡기고 F가 땡기고 F가 땡겨. 한 점으로부터 4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한 세기로 땡기니까 상쇄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겁니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분자이다. 요걸 얘기하려고 분자 구조랑 결합각을 한 거예요. 그럼 NF3는 될지 안 될지를 보면 F가 땡기고 F가 땡기고 F가 땡겨. 상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위에서도 균일한 세기로 땡겨주면 되겠지만 지금은 위에 땡기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전자들이 치우친 극성 분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OF2는 F가 땡기고 F가 땡겨.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평행사변형법 해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F쪽으로 치우친 극성 분자이다. 그러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나요? 이제 가장 흔히들 하는 실수가 학교 선생님들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이 가장 잘못 가르치는 케이스가 입체수 개념을 몰라서 뭐 대칭이면 무극성 이지라는데 그거는 완전 개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면 무극성이고요.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극성입니다. 알겠어? BF3 봐봐. 너네가 얘기해봐. F가 땡기고 F가 땡기고 F가 땡겨. 상세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세 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땡기니까 극성 분자야. 그럼 내가 여기에 F 대신에 CL 무극성 분자 미안. 무극성 분자야. 상세가 되니까 내가 F 자리에 CL을 넣으면 붕소랑 CL 중에 CL이 더 크거든. 그래서 분명히 CL이 땡기는 건 맞아. 120도 각도로 F가 땡기고 F가 땡겨. CL도 땡기는데 살살 땡길 거 아니야 F보다는. 그럼 상세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얘가 메꾸질 못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냐 그게 아니냐 요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BF3는 무극성. 포르말데하이드는 분자 구조 보면 대칭이거든. 그럼 무극성이야? 아니야.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겨요. 그럼 전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쏠리는 극성 분자입니다. 요런 데서 실수하면 안 된다. ONF는 어때? 산소가 땡기고 플로린 더 세게 땡기죠. 어쨌든 평형사변형법 해보면 요렇게 전자가 치우침이 있는 극성 분자이다. BEF2는 상세 될까 안 될까? F가 땡기고 F가 땡겨. 무극성 분자입니다. 상세 되겠죠. CO2는 극성 무극성? 보자마자 무극성이죠. 상세 될 거니까. FCN은 FOClN CSIH 이해하니까 플로린 4.0에 탄소 2.5에 질소는 3.0. F가 땡기고 질소가 땡기는 건 맞아요. 정확하게 180도 각도로 땡겨. 상세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요 차이가 더 크니까. 그죠? 극성 분자다. 이렇게 분자의 극성을 논해줄 수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나눠놨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녹는 점 끓는 점 관점에서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결합 간에 비교해서는 공유 결정, 이온 금속, 일반적인 공유 결합 물질 이렇게 갔는데 공유 결합 내에서는 분자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더 중요한 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N2랑 H2가 나왔을 때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N2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냥 동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는 애초에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야. 당연히 무극성 분자겠지. 쏠림이 없어요. 근데 H2O는 했던 것처럼 극성 분자입니다. 쏠림이 남아있어요. 왜? 산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기는데 정사면체의 두 방향에서 땡기는 거니까 상쇄가 안 되고 뻗어나가더라. 쏠림이 있다.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극성이랑 극성을 비교하면 극성 분자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높은 이유는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나뉘는데 하나의 분자 내에 이런 쏠림이 있으면 이유탄 분자에도 쏠림이 발생했을 때 이쪽에는 델뿔, 이쪽에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겠죠. 한 분자 내의 델타 마이너스와 이유탄 분자의 델타 플러스 사이에 부분적인 정전기적 인력,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 사이에 부분적인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요. 요 힘을 뭐라고 하니? 기억나? 다이폴 인터랙션,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이 추가되는 거죠. 전자기력이. 근데 무극성 분자는 어떤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에 분명히 인력이 있어. 근데 전자 간에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땡겨. 얘는 분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오로지 분산력이라고 하는 만유인력, 중력만 가지고 있는 거고 쌍쌍임은 전자기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이 크다. 녹는 점 끓는 점 높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중요해요. Like dissolves like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녹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녹인다. 끼리끼리 녹는다. 끼리끼리 어울리잖아. 맞아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겼겠죠. 봐봐. 이제는 뭘 할 수 있게 된 거냐면
설탕이 물에 잘 녹잖아. 왜 잘 녹을까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 설명 못해요.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에요. 극성 용매예요. 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설탕은 물에 잘 녹아. 왜 잘 녹아? 설탕이 뭐였던 거야? 극성이었던 거야. 그래서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용질을 잘 녹입니다. 기름은 물에 안 녹아. 왜 그럴까? 기름이 뭐라서? 무극성이라서.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무극성 용매에는 뭐가 있냐? 외우셔야 돼요. 무극성 용매에는 대표적인 게 뭐 이제 기름, 석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주 나오는 게 액체 파라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염화탄소 이런 게 있고요. 벤젠이 있습니다. 사염화탄소는 화학식으로 CCl4고 벤젠은 이따 또 할 건데 C6H6예요. 어쨌든 얘네는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봐.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잘 녹아? 아니,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후 불면 녹니? 안 녹아요. 이산화탄소는 뭐라서? 무극성이라서 극성 용매에 안 녹았던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기름에 혹은 벤젠에 혹은 사염화탄소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녹는 거야. 아, 얘네는 벤젠에 대한 용해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들, 설탕, 이산화탄소, 산소 요런 애들에 대해서는 그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혹은 뭐 이렇게도 낼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ONF 같은 거. ONF는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사실 우리 ONF가 뭔지도 몰라. 근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ONF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보면. 근데 ONF 판단하고 보니까 극성 분자였어. 얘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잘 녹겠죠. 물은 대표적인 극성 용매니까. 그래서 요런 얘기할 수 있다. 끼리끼리 녹인다. 마지막 세 번째. 극성 분자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뷰렛에 극성 물질이랑 무극성 물질을 넣어놓고 꼭지 돌려서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뭐 극성이 됐건 무극성이 됐건 일자로 쭉 떨어질 건데 여기에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음전하를 걸어줬어. 무극성 물질은 그대로 떨어져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극성 물질은 이 마이너스 쪽으로 휘면서 떨어져요. 전기장에서 땡겨가는 성질이 있더라.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내지 않겠어?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극성은 땡겨왔어. 그럼 플러스를 가까이 했을 때 무극성 물질은 일자로 영향을 안 받고 떨어져요.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을 때 극성이 땡겨왔으면 플러스를 가까이 했을 땐 땡겨갈까 밀려날까? 땡겨가는 겁니다.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무조건 땡겨간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H2 물 같은 걸 떨어뜨리면 일자로 떨어지다가 거기에 전기장 옆에 갖다 놓으면 전기장 쪽으로 휘면서 떨어지거든. 그 이유가 H2 내부에는 전자의 쏠림이 생기면서 산소 쪽에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의 부분적인 양전하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였던 음전하를 갖다 대면 델타 플러스가 영향을 받으면서 수소가 이걸 향하게끔 수소가 이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땡겨가는 거예요. 델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근데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분자 내에 델타 마이너스인 부분 산소가 땡겨가면서 요렇게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전기장을 연결하면 무조건 땡겨간다. 땡겨가는 게 극성, 안 가는 게 무극성. 여기까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얘기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복잡한 분자. 뭐가 있냐면 아세트산 CH3COOH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루이스 구조식을 직접 그리게 해서 직접 입체수 판단해서 분자 구조가 무슨 형이냐 절대 안 물어봅니다. 이런 복잡한 분자는 출제자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줄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 그럼 얘는 분자 구조가 무슨 형이냐라고 했을 때 안 물어봅니다. 복잡한 분자는 구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결합각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라고 했을 때 결합각의 대소관계를 판단하시오, 비교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억날까? 분자구조랑 결합각을 물어보면 뭐부터 판단? 입체수부터 판단이야. 해서 내가 알파의 결합각이 궁금해. 그러면 그게 끼어있는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보는 거야. 입체수 몇이야? 몇이야? 4야. 단일 결합 1, 1, 1, 1 이렇게 하니까 4잖아. 입체수가 4면 각도는 몇 도라고 하면 돼? 109.5도라고 하면 되죠. 지금 네 방향에 모두 다 공유전자쌍이 한 쌍씩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109.5도는 아닐 거예요. 정사면체가 아니니까 탄소 쪽에서 조금 밀긴 할 건데 그것까진 몰라도 돼. 비공유가 없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끝내시면 돼요. 베타는 어떨까? 결합각이 궁금하면 그 결합각이 끼어있는 중심원자의 입체수부터 판단이야. 입체수 몇이야? 3이야. 입체수가 3일 때 결합각은 몇 도형? 120도형이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죠. 일단 120도예요. 감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끼어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럼 180이니? 아니죠. 근데 디테일한 차이를 얘기해 줄 게 있어. 여기는 보면 이중결합이 있고요. 여기 단일이야. 이중이랑 단일 중에 뭐가 더 세? 반발력이? 이중이 세. 그럼 이 베타는 120보다 살짝 어떨까? 이 베타는 이중결합, 강한 반발력이 찍어 누르는 쪽이기 때문에 120보다 살짝 커집니다. 요게 요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죠. 근데 이 감마는 찍혀 눌리는 쪽이니까 120보다 작다 요렇게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 델타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엄마 눈엔 이게 몇 도로 보여 하면 180이라고 하겠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그쵸. 산소의 입체수가 지금 몇이야? 4야 4. 항상 중심원자에서는 비공유를 카운팅해주기 때문에 비공유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말단에는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줘도 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중심원자로 들어갔을 땐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입체수가 4니까 결합각도는 몇 도형? 109.5도라고 해주면 되죠. 근데 비공유가 두 쌍이 있습니다. 지랄이니까 작다, 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하면 제일 큰 게 베타, 그 다음은 감마, 그리고 알파, 마지막 델타 순이 될 것이다. 하나 더. C6H6 같은 거. 뭐라고 이거? 벤젠이야 벤젠. 탄소 6개가 육각 링의 형태로 붙어 있는데요. 탄소. 이게 공명구조를 가지고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반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탄소는 결합이 4개잖아. 근데 3개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방향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생긴 게 벤젠이에요. 이런 걸 주고, 그러니까 이걸 그리라고는 안 해 너네한테. 복잡한 분자는 출제자가 구조를 줄 거야. 그래 놓고 물어봐. 야 이거 입체일까 평면일까 라고. 그래서 앞으로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 라고 하는 선지가 나오면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체 구조가 아니면 평면이다 라고 하는 100% 참인 명제를 활용할 거예요. 이 이외의 케이스는 없겠죠? 입체가 아니면 평면이다. 너무 당연한 말. 근데 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거든. 일단 첫 번째, 원자가 4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원자가 2개면 그냥 선형이야. 원자가 3개면 점 3개 찍으면 평면밖에 얘기를 못해. 일단 입체라는 말을 하려면 원자가 4개 이상, 점 4개 이상은 찍어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ONF, FCN, O2 뭐 있어? 이런 것들, CO2 이런 애들 얘네 다 입체야 평면이야? 때려 죽여도 평면이에요. 얘네는 원자가 4개가 안 되면, 그러니까 3 이하면 점이 3개 이하로 있는 거기 때문에 입체를 얘기할 수 없어요. 원자가 4개 이상이 안 되면 무조건 그냥 평면 구조 끝이에요. 근데 이런 복잡한 분자에서는 원자가 뭐 4개 이상이니까 얘네들은 입체일까 평면일까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막 더럽게 생겼어. 그럼 입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4형인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이제 하나라도에 좀 꽂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는 요 뜻이에요. 온 지구가 평평해. 그럼 평면이죠. 근데 온 지구가 평평한데 거기에 나사 못이 하나 톡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럼 지구는 입체인 거야? 평면인 거야? 입체인 거거든. 모든 게 다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얘는 전체적으로 입체라고 해야 돼요. 그 뜻입니다. 하나라도 입체 구조를 가지는 게 있으면 입체이다. 그래서 중심원자 입체수 4형인 게 있는지 봐주면 되고, 아세트산은 일단 원자가 4개 이상이면서 중심원자의 입체수의 4형이 하나라도 있죠. 하나 있으면 무조건 입체 구조인 거야. 근데 벤젠 봐봐. 얘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입체일 것 같아. 근데 평면이에요. 원자가 4개 이상은 맞고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봐야 되는데 어떤 탄소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입체수 몇이죠? 얘? 단일, 2중 합쳐서 1로 보는 거니까 3입니다. 그 옆에 있는 탄소를 보더라도 단일, 2중이니까 입체수 3이에요. 끝났죠? 얘도, 쟤도 모든 탄소가 입체수 3이에요. 그래서 중심에 입체수 4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벤젠은 분자 전체적으로 평면구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젠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얘는 평면구조예요. 종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벤젠이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가 아니라. 그 다음, 근데 여기부터는 계속해서 문제풀이 팁이야. CH2Cl2는 극성 분자일까 무극성 분자일까?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운전고 서술형 기출문제였거든. CH2Cl2의 분자의 극성을 2차원과 3차원에서 각각 논하시오라고. 그때는 이제 화학 평균이 30점대이던 시절이라 이런 게 왕왕 나왔었는데 2차원이라는 건 뭐 이런 느낌이에요. CH2Cl2를 내가 루이스 구조식 그리면 수소랑 수소가 멀리 있고 ClCl이 멀리 있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수소끼리 가까이에 있고 Cl끼리 가까이에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2차원상에서 보면 이 두 그림은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게 생겼잖아요. 안 겹쳐지잖아. 아무리 돌려도. 그럼 왼쪽 그림은 보면 CL이 땡기고 2차원이야 지금. CL이 땡기면 이 둘이 상쇄가 돼요. 2차원이라면.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기는데 상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2차원 상에서는 내가 루이스 구조식을 이렇게 그렸을 때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CL이 땡기고 CL이 땡기는데 상쇄가 안 돼요. 탄소가 땡기고 탄소가 땡기는데 상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쇄가 안 되는 루이스 구조식을 오른쪽처럼 그리면 극성 분자가 됩니다. 달라진다는 거야, 2차원상에서. 근데 실제로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결합을 하는 건 3차원상이기 때문에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몇이죠? 4예요. 입체수가 4일 땐 일단 뭐 그려? 정사면체 그리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정사면체는 아니겠지만 그냥 사면체겠지만 어쨌든 일단 그리시면 돼요. 정사면체의 중심에는 중심원자를 넣어주고 네 방향의 말단에 입체수 4를 구성한 금마들을 써줄 때 왼쪽 그림은 수소랑 수소가 뭔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CL이랑 CL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 오른쪽 그림은 H랑 H가 가까이 있고 ClCl이 가까이 있는 이런 그림 같아. 근데 실제로 그려놓고 나니까 3차원상에서 이 두 그림은
어때?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죠. 왼쪽이랑 오른쪽 그림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지잖아. 얘를 시계 방향으로 120도 시프트 시켜봐. 얘 요렇게 돌리면 얘랑 완전히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3차원상에서는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그림이 완전히 똑같은 합동이에요. 그냥 겹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CH2CL2의 루이스 구조식을 이따위로 그리든 저따위로 그리든 관심이 없다는 거야. 3차원상에서는 그냥 극성이면 극성, 무극성이면 무극성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야. 상쇄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정사면체의 네 방향으로 두 방향 말단으로 CL이 이렇게 땡겨가고요. 두 방향의 말단에서 탄소가 땡겨오거든.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중심으로부터 두 방향으로는 CL이 뺏어가. 근데 나머지 두 방향에선 탄소가 뺏어와. 이거랑 요게 상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위상이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니까. 상쇄 안 됩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탄소가 이렇게 땡기고 염소가 땡기니까 상쇄가 안 되더라. 그래서 3차원상에서는 루이스 구조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인 거야. CH2CL2는 100% 극성 분자입니다. 2차원상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요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H2O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면 180도 아닌가요? 아니면 뭐 이게 구부러지긴 하는데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절로 구부러질 수도 있고 옆으로, 그거 모르잖아요. 관심 없다고. H2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도 이 두 그림이 그냥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에요. 어차피 결합은 3차원에서 일어나니까.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이 위에 그림 그려보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원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자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3차원상에서 산소가 정사면체에 내가 시점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산소가 여기에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있으니까 뭔가 상쇄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가 정사면체의 두 방에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일자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긴다는 거야. 시점 일치시키면 평행사변형법 했을 때 상쇄가 안 되는 거죠. 극성 분자입니다. 어떻게 그리든 상쇄가 안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분자 구조, 결합각 이런 거는 루이스 구조식이랑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그리든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 사이에 내가 결합각이 궁금해. 뭐부터 판단해? 입체수가 4야. 그럼 몇 도요? 109.5도라고 하면 돼. 근데 비공유가 두 쌍 있네. 109.5도보다 작다, 더 작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산소가 됐어. 결합각 판단해보면 일단 입체수가 4니까 109.5도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라리가 두 쌍이니까 작다, 더 작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찐마.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분자구조 추론이라 그래서 2주기 원소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저는 이거를 CNOF 유형이다 라고 해요. 다음은 2주기 원소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단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2주기의 옥텟이라는 말이 나오면 CNOF 중에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가장 단순한 형태,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두 종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4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 CF4, NF3, OF2, CO2까지. 되셨어요? 간혹 요런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N2O도 있잖아요. NO2도 있잖아요. N2O, NO2 나와 안 나와? 나와.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이나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3단원에서 분자 구조 추론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려면 형식 전화, 공명 구조 이런
대학교 수준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출제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알려줬다? 어차피 학교 시험엔 안 나옵니다. 교과과정 위배라서. 만약에 학교에서 알려줬고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바로 그냥 그래서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 괜히 이런 거를 추가해서 알아놓으면 머리 더 복잡해. 그냥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4개밖에 없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세 종의 원소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가 있어요. 3원자 화합물. 이거 뭔 말이야? 원소의 종류도 3개고 전체 개수도 3개라는 게 딴 A, B, C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ONF랑 FC, FCN이랑 ONF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이제 NOF로 표현하는 게 정석적이긴 하지만 우리 수업할 때 ONF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중심에 질소가 가는 게 맞아서 요거밖에 없어요. 세 종의 원소의 3원자 분자라고 하면 오케이? 마지막 세 종의 원소에 4원자 분자가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원소의 종류는 3종류인데 개수가 4개라는 건 중복으로 들어간 애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A, B, C2 이런 형태. 하나밖에 없습니다. COF2예요. 여기까지. 이게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 되게 많이 등장하는 물리량이 공유 전자 쌍수분의 비공유 전자 쌍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전자 쌍 비율로부터 이 분자가 누군지 그 분자 식으로부터 W부터 Z 원소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특정하는 형태로 가고요.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CF4는 탄소를 기준으로 4방향으로 결합이 돼 있다. 공유 전자쌍 몇 쌍? 4쌍. 분해. 비공유는 플로린이 3개씩 가지고 있죠. 3개씩 4마리니까 3, 4, 12. 이렇게 해서 4분의 12, 3 나옵니다. 앞으로 3을 보면 CF4가 떠올라야 돼요. CF4 하면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3이다. 바로 나와야 돼요. NF3는 머릿속으로 해봐.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일까? 질소가 중심에 있으면 짝대기는 무조건 3개입니다. 질소는 공유수가 3이니까 플로린은 말단에만 오니까 질소가 있으면 공유수는 반드시 3일 수밖에 없어요. 3분의 비공유수는 하나하나 셀 필요 없어. 질소는 비공유 1쌍 확정이죠. 플로린은 비공유 3쌍이야. 그럼 하나짜리 하나에 3개짜리 3개니까 총 10개가 되죠. 3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NF3 O2F2예요. 자, 앞으로는 3분의 10 하면 NF3 O2F2 바로 떠올라야 돼. 마치 우리 2단원 오비탈 전자배치 규칙에서 S전자분의 P전자가 1인 거 2마리, S값분의 P값이 1인 거 2마리 뭐 있었어? 산소 마그네슘이고요. 2분의 3인 건 네온, 인, 칼슘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외웠던 것처럼 요번 3단원 할 때는 이것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막 외우려고 외우는 건 아니고요. 계속 얘네만 출제가 되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좀 외워지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풀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아 진짜로 얘가 나왔구나. 아 이 값이 나왔구나. 아 OF2는 4구나. 아 CO2는 1이구나. 아 FCN은 1이구나. 아 ONF는 2구나. COF2는 2구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떠올릴 수 있어야겠다. 이런 걸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OF2도 처음에는 연습하는 거야. 산소의 짝대기 공유수가 2고 플로린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비공유 3개지 처음에는. 공유가 2개 2분의 비공유가 3, 4, 5, 6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다 보면 OF부터가 4라는 게. CO2는 탄소를 기준으로 봐봐. 2중 2중이지. 중심에 탄소가 오면 공유수는 무조건 4일 수밖에 없어. 탄소 짝대기 4개니까. 옆에 막 개지랄로 붙어있어도 탄소 옆에는 짝대기 무조건 4개. 4분의 그래요? 탄소는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산소는 2개씩 2마리지. 4개입니다. CO2 1이에요. FCN은 중심에 탄소지. 공유수 몇이야? 4분의. 탄소는 짝대기 무조건 4개야. 4분의. 비공유. 플로린 3개, 질소 하나니까 4. 그래서 1이 되는 게 맞고요. ONF는 중심에 누가 있어?
질소. 질소는 공유수가 3분의. 이게 어려우면 ONF 그림 그려서 하시는 겁니다. 비공유수 산소 2, 질소 1, 플로린 3. 다 다음에 6개. 3분의 6 해서 2가 되고요. 마지막 COF2. COF2. 탄소에 산소 2개가 붙고 플로린이 단일 이렇게 와주면 될 겁니다. 공유수 탄소가 중심이니까 4분의. 비공유수 OF2가 8인 것처럼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차피 탄소는 비공유 없거든. 그러니까 COF2의 비공유수나 OF2의 비공유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산소랑 플로린이 가지는 거니까. 이거 엄청 많이 나와. 나중에 그냥 외워져 버릴 거야. 한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인지를 하라는 거. 아, 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세종의 원소에 3원자 붙죠. 자, 극성, 무극성, 분자 구조까지 얘기하면 끝납니다. 오늘 한 거 복습할 거지.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봐. CF4는 중심원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봤을 때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형의 결합각은 109.5도다. 아, CF4는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니까 상쇄가 되면서 무극성 분자이다. 원자가 4개 이상이면서 중심원자의 입체수의 4형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입체구조이다. 이렇게 4가지. NF3도 마찬가지야. 루이스 구조식을 그렸을 때 질소의 입체수가 4인데 롬페어가 하나 있으니까 4,1일 때는 삼각뿔형이더라. 결합각은 입체수가 4니까 109.5도형인데 롬페어가 한 쌍, 비공유가 한 쌍 있으면 지랄이라서 작다. NF3는 비공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쇄가 안 되네. 극성 분자이다. 원자가 4개 이상이면서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형이니까 입체구조이다를 모든 분자에 대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했던 거. OF2 입체수 4에 롬페어 2쌍 분자구조 구분 브라더. 결합각은 입체수가 4니까 109.5도형. 지라리가 2쌍이니까 작다, 더 작다. 상쇄가 안 되니까 극성 분자다. 원자가 3개밖에 없네. 무조건 평면이다. CO2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몇일까? 분자식만 보고 얘기해봐. CO2 입체수가 몇일까? 안 되면 그리시는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 그려봐야 돼. 될 때까지.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된다니까? 입체수 몇이야? 입체수가 2면 분자구조는 무조건 무슨 형? 그 찾아서 정말 직선형. 결합각은 무조건 몇 도? 180도. 상쇄 돼 안 돼? 상쇄 돼 안 돼? 되죠. 구부러져 있는 게 없으니까. 무극성 분자입니다. 입체일까 평면일까? 평면. 왜? 3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FCN 입체수 2입니다. 단일의 3중이라서. 그래서 직선형에 180도고요. 답지 만들어 드릴게요. 상쇄가 안 돼서 극성 분자고요. 원자 3개밖에 없으니까 평면 구조입니다. ONF 질소의 입체수 3이야. 3. 이중 단일 비공유 있으니까 3이야. 입체수 3인데 롬페어가 한 쌍이면 구분형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수가 4에 롬페어 2쌍도 구분형이고요. 입체수 3에 롬페어 한 쌍 있는 얘도 구분형이에요. 근데 각도가 달라. 얘는 입체수 4에서 스타트했으니까 109.5도형인데 얘는 입체수 3에서 스타트했으니까 결합각은 몇 도형이야? 120도형이야. 낼까 안 낼까? 네가 학교 선생님이면 무조건 내겠죠. 얘도 구분형, 얘도 구분형인데 결합각은 다르니까. 아시겠어? COF2는 탄소가 중심에 박혀있고 입체수가 3입니다. 그래서 평3이 되는 거고요. 롬페어 없으니까 결합각은 120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중이 끼어있는 쪽은 살짝 크고 없는 쪽은 살짝 작고 이렇게 되겠죠. 상쇄 돼 안 돼? 대칭이니까 상쇄 되는 거야? 그런 건 없는 개념이에요,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고.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찌그러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극성 분자입니다. 상쇄 안 돼요. 마지막 입체합 평면이야 이거. 원자가 4개 이상인데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3밖에 4짜리가 없으니까
평면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 고생 많으셨고 한 주 동안 또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숙제는 지난주에 59쪽부터 82쪽까지였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교재 92쪽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40문제 정도 더 풀어오시면 돼요. 물론 지난주 숙제 안 하신 분은 엄청 많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셨죠?